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6 개인화 마케팅과 ECR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고객 충성도, 두 번째는 개인화 마케팅, 세 번째는 ECRM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인터넷 고객 충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서 고객 충성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고객 충성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고객이 된 사람들이 우리 고객으로 계속 남는 것이 우리와 고객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적자를 내는 기업인데 회원수가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 회사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가치는 보통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예. 그런 회사들의 기업 가치는 주로 고객들, 활동하고 있는 액티브 고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빈번하고 실효적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이, 요즘에 뜨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당근마켓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당근마켓. 여길 보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우리 동네 기업인데, 우리 동네 손님들과 직거래를 해주는 직거래 장터인데, 자, 여기서는 거래 수수료를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근마켓은 단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만든 사회적 기업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일단 액티브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이 고객의 풀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무언가 바람직하고 또 아주 효과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근마켓은 지금 고객 활동 숫자로 봤을 때는 쿠팡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는 굉장한 파급력을 가진 사이버 장터로 부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나중에 프리미엄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활동, 상거래 활동, 이런 것들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이 직접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충성도, 커스터머 로열티, 영어로 커스터머 로열티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레이크 헬드와 세서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Zero Defections에다가 Quality comes from services, Quality comes from services, 품질, quality는 comes from, 온다, services, 서비스에서부터 온다라는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객 유지율의 5% 증가는 이익을 25%에서 95%까지 늘린다 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자, 고객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규로 모으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을 5%만 올렸더니 이익을 25%에서 무려 95%, 거의 2배에 가까운 거죠. 절반에서 2배에 가깝게 이익을 늘리더라. 이거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고객 확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전통적 소매 채널보다 전자상거래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마트가 있다고 볼게요. 이마트가 있으면 처음에 이제 고객들이 많이 왔었죠. 자, 그런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인터넷에서만 고객을 확보하려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떻다? 싸다, 저렴하다, 쉽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뒤집어서 자, 우리가 사전에 기반이 없는 상거래 기업이라면 기존의 기반이 있는 상거래 기업보다 비용이 어떻다? 많이 들어가죠. 자, 그걸 조금만 더 다르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있다면 없는 기업들보다 어떻다고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미래 수익. 미래 수익은 현재 보유한 고객의 숫자 때문에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자 실증적인 발견이죠. 중요한 발견이자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마케팅 활동의 지침이 됩니다. 자, 앞으로 온라인 고객들은 가장 큰 단일 세분 시장을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리함, convenience, convenience shop, convenience store, 24시의 편의점이죠. 편의, 편리함. 자, 생활을 보다 쉽게 만드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것이고 그런 편리성에 대해서는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이것은 반대로 합리적인 가격이 편리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에 있어서 도전을 제기하는 문제가 됩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편리함, 내가 수고로이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자 입장에서의 시간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지정한 시간에 받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어떻다? 비용을 더 지불한다는 거죠. 예,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편리성에게 지불하는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고객 충성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객 충성도를 분석한다. 자, 고객의 평생 가치라는 게 있어요. Customer Lifetime Value. 자, 고객이 lifetime, 평생에 있어서 value,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은 기업의 고객으로 존재하는 전체 기간 동안 기업에게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공헌도의 합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객이 평생 동안 기업에게 기여하는 수익의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즉 우리는 마케팅 활동,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활동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고객 충성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R, F, M 이라는 게 있는데요. R은 recency, 최근성, F는 frequency, 빈도, M은 monetary, 금액, 얼마나 많이 구매를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recency, frequency, monetary 이 세 가지 recency, frequency, monetary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고객이 얼마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봅니다. 자, 측정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recency, 최근성에 대해서는 최근 구매일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구매일 순서대로 정렬을 쭉 합니다. 우리가 100명의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0명이 있다면 이것을 5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임의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사실은 매우 스탠다드한 것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20%씩 5개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위 20, 차순위 20, 중간 30, 하위 20,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꼴찌 20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맨 1등은 1등 그룹은 5점, 2등 그룹 4점, 3등 그룹 3점, 4등 그룹 2점, 그 다음에 하위 그룹 1점. 자, 이렇게 점수를 부여를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frequency, 빈도도 마찬가지로 고객별 구매 빈도 자료를 모읍니다. 모아서 또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5개로 나눠요. 나눈 다음에 그 나누어진 그룹마다 5점, 4점, 3점, 2점, 1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M, monetary, 금액이죠. 고객이 기업의 상품 구매를 위해 일정한 단위 기간 내에 지출한 평균 구매 금액을 월별이나 연도별로 또는 주간 단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100명의 고객을 나눠요. 자, 상위 20%, 그 다음에 두 번째 20%, 세 번째 20%, 네 번째 20%, 마지막 20%.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각각 점수를 5점, 4점, 3점, 2점, 1점을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0명의 고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점수를 얻게 되죠. 예를 들어 5점, 4점, 3점을 얻거나 1점, 2점, 5점을 얻거나 이렇게 해서 개별 고객들은 자기가 받은 분야별 점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합 점수를 개발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이긴 하지만 중요한 접근 방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RFM 지수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요. RFM 지수. 이것은 이제 함수로 표현해요. F 함수죠. 괄호치고 R, F, M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넣었을 때 이 지수값이 산출이 되더라. 그럼 이거를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을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Y 지수값은 베타 1 R, 베타 1 곱하기 R이죠. 더하기 베타 2 F 더하기 베타 3 M.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번 고객의 RFM 지수가 얼마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 여기 개수 베타 1이 0.253 R 더하기 베타 2의 개수는 1.125 F 더하기 3.567의 M 값을 해서 매우 정량적인 숫자가 결론이 딱 나오게 됩니다. 아까 5, 4, 3 이런 우리가 분류한 점수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100이면 100명의 고객들에 대해서 모두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여된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순위도 먹이고 순위도 부여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한테 주는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매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떤 가설을 내서 독립변수 RFM이라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변수값을 가지고 종속변수인 Y값 RFM 지수를 내는 방식의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나 접근법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비단 RFM 지수 또는 인터넷 마케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술 활동, 학문 활동 또는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LTV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TV. 이것은 Lifetime Value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저 부동산에서는 LTV라고 쓰긴 하는데 이건 뭐냐면 Leverage to Value. 일종의 담보 비율 얘기하는 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마케팅에서 LTV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 평생 가치이다. 고객이 자사에 걸쳐 제공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풀어서요. 평생 가치란 주어진 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실현될 이익의 순 현재 가치이다. 자, 순 현재 가치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Net Present Value. Net 순 present 현재 value 가치. 이 순 현재 가치라는 말은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용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LTV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자, 우리가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고객에 대해서 LTV를 분석을 해요.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은 아이템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아이템을 2년간 10개씩 산 사람, 1년간 4개씩 산 사람, 2년간 4개씩 산 사람 이런 식으로 기간, 그 다음에 빈도, 그 다음에 개별 금액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단순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고객 A의 LTV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서적을 2년간 10개씩을 샀어요. 근데 이 서적이 얼마냐면 권당 10,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주류 와인을 이분이 구매를 했는데 이분이 1년 동안 4개씩을 샀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뭐냐면 개당 병당 20,0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화장품도 샀는데 화장품은 2년 동안 4개씩 샀습니다. 매해마다. 그러면 이 화장품의 가격이 얼마냐면 개당 30,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LTV, 고객 A의 LTVA를 구해봅니다. 자, 1 곱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서적을 2년 동안 10개씩 10,000원짜리 서적을 산 거랑 그 다음에 와인을 1년 동안 4개씩 20,000원짜리를 산 거랑 화장품을 2년 동안 4개씩 30,000원짜리를 산 금액을 다 합칩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520,000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A 고객의 LTV는 우리가 운영하는 백화점의 입장에서는 520,000원 고객이 됩니다. 자, B 고객 B가 있어요. 이분은 서적은 구매하지 않아요. 그런데 와인은 3년 동안 2개씩, 그 다음에 화장품은 5년 동안 5개씩을 구매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LTV B를 봤더니 이쪽은 0이고, 자, 3 곱하기 2 곱하기 병당 20,000원짜리 와인이니까 2 더하기 화장품 5년 동안 5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합쳐보니까 이게 얼마가 됐나? 720,000원이 됐습니다.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3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하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 25에 75니까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자, 여기서 계산은 720,000원이 아니라 6, 2, 12 87만원이네요. 87만원. 자, 고객 A는 520,000원이다. 고객 B는 87만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B의 값어치가 훨씬 높다. 이렇게 우리가 산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종합적인 고객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다소 다이어그램적이에요. 자, X축, Y축이 있습니다. Y축, 이건 뭐냐면 고객의 평생가치 LTV,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은 고객 숫자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아래가 이렇게 두껍고 점점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곡선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이냐? 가장 밑에 있는 고객들은 불량 고객, 중간 허리에 있는 고객들은 보통 고객, 그 다음에 위쪽 상부 쪽에 있는 고객들은 우수 고객, 그리고 가장 최상층에 아주 가늘어지는 고객들은 VIP.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VIP 우수 고객을 위주로 한 전략을 짜야 되고요. 동시에 보통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우수 고객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불량 고객들은 어떻게 우리가 제거, 방지 또는 개선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리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객 충성도를 위한 고객 만족과 온라인 지원 전략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 여기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릴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릴레라는 사람이 고객 만족을 창출하는 네 가지 동인, 네 가지 원인, 네 가지 요인, 네 가지 측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네 가지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걸 인용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품입니다. 제품. 나는 이 제품이 너무 좋다. 제품이 당연히 좋아야 되죠. 자, 두 번째는 판매 활동입니다. 나는 여기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이 매장을 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 나는 여기서 쇼핑하는 게 즐거워. 난 여기 점원이 너무 친절해. 자, 두 번째가 판매 활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 관리. 나는 여기서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반품 때문에 또는 교환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잘 받아주고 어떻게 하라고 잘 일러주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반품을 시켜봤는데 배송도 빨리 오고 뭔가 사후적인 서비스가 좋았어. 자, 이게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업 문화입니다. 자, 나는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너무 이미지가 좋아. 좋은 일도 많이 한대. 그리고 경영자가 아주 좋고 직원들도 아주 좋고 사회 기여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좋아. 그러면 나는 이 회사 제품을 또 사고 싶어. 그런데 반대로 이 회사 제품은 좋은데 여기 창업자가 뭐 자꾸 이상한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디를 갔는데 너무 자기들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회사가 썩 좋은 느낌을 주지 않고 무언가 좀 어둡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회사야. 그래서 나는 이 회사 제품이 좋긴 하지만 불매운동까지는 아니나 굳이 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문화가 주는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동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정리해봅니다. 릴레라는 사람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품, 판매 활동, 사후 관리, 기업 문화. 자,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는 고객의 만족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절 개인화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